어떤 방에 들어갈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눈으로 벽을 다 훑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가구를 이름 붙이기도 전에, 논리가 말을 꺼낼 틈도 없이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미묘한 끌림, 조용한 저항,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느낌.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기분 탓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공간은 보이지 않는 건축, 감정적인 중력, 에너지적인 서명을 지니고 있어 당신의 신경계를 환영하거나 조용히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은 당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숨을 내쉬게 만듭니다. 다른 방은 어깨를 긴장시키고 생각을 흐트리고 맥박을 미묘하게 상승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런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끌리는 방은 취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스타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울입니다. 당신 정신의 가장 깊은 구조를 비추는 거울.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 아래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울.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생활 공간은 단지 당신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명확한 언어로 말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말로 필요를 표현하기 훨씬 전에 당신의 영혼은 내면의 진실에 맞춰 물리적 현실을 배열합니다. 단 5분도 채 머물지 않았는데도 집처럼 느껴지는 방, 그것은 우연히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필요, 숨겨진 두려움, 말하지 못한 욕망, 그리고 조용히 나타나려 애쓰는 당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핀터레스트 보드, 재판매 가치 또는 사진에서 인상적으로 보일 만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잠시 후 저는 4가지 뚜렷한 방 스타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들을 분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방이 당신의 가슴에 물리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이 당신을 앉아서 머물고 싶게 만드나요? 어떤 방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마침내 부드럽게 만들거나 마침내 깨어나게 할 것 같나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끌림이란 의식이 간섭하기 전에 무의식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형성하는 숨겨진 심리적 패턴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전체 삶을 조용히 결정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각 방은 뚜렷한 심리적 건축, 즉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의미, 안전, 성장, 그리고 정체성을 조직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어떤 공간은 통제와 명확성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공간은 풍요로움과 감각으로 넘쳐납니다. 어떤 공간은 혼돈으로부터의 안식처를 만듭니다. 다른 공간은 창의적인 마찰을 생성합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공간은 미적인 선호가 아닙니다. 논리가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부터 시작해서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말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미니멀리스트 방이 당신의 마음을 끌었다면 깨끗한 흰 벽, 최소한의 가구, 텅 빈 표면, 정돈된 공기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빛이 있는 그 공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정신은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은 한 사람의 삶에서 그의 내면 시스템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입력, 너무 많은 소음, 신경계에 한꺼번에 가해지는 너무 많은 요구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배경 소음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시각적인 혼란이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붐비는 환경은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결코 조용해지지 않는 세상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공간에 들어서면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끊임없는 마음속 잡담이 마침내 그 힘을 잃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선호는 높은 민감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함에 정교하게 맞춰진 신경계, 감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 방안에 말하지 않은 긴장감,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른 신경학적 구성입니다. 지지받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깊이, 직관, 명확성, 그리고 통찰력을 줍니다. 지지받지 못할 때 그것은 압도, 탈진, 그리고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공허함에 끌리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고 초연하며 따뜻함이나 개성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우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모든 소유물은 당신의 인식을 잡아당깁니다. 당신은 무엇이 남을지 극도의 신중함으로 선택하며 진정으로 당신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남깁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용성과 공명이 존재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축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수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본질적인 진실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 이 방의 텅 빈 표면은 당신의 정신적 이상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기능하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명확하고 집중되고 분열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생각, 결론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가져가는 것. 하지만 당신은 멀티태스킹, 끊임없는 가용성, 끝없는 자극, 그리고 영원한 생산성을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반대를 원합니다. 단일한 집중, 깊은 현존, 방해받지 않고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사치를 원합니다. 때때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덜 필요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즐거움을 누릴 능력이 당신에게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르게 타고났고 당신의 환경은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 타고난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방이 당신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삶의 정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제거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약속들을 단순화하고 영양을 공급하기보다는 더 많이 소모시키는 의무들을 놓아주고 이전에는 없었던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유한하고 소중하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덜한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덜한 것은 자유입니다. 미니멀리스트 방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입니다. 당신은 압도적인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제 신경계를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당신의 안녕의 기초로서 존중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선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왜 그렇게 지쳤다고 느꼈는지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말이죠. 만약 보헤미안 방이 당신의 마음을 끌었다면 질감, 패턴, 색상, 모든 표면에서 넘쳐 흐르는 식물들, 어쩐지 어울리는 어울리지 않는 가구, 수제품 옆에 빈티지 물건들, 예술, 직물, 그리고 기억으로 겹겹이 쌓인 벽이 있는 그 공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은 현실을 직선으로 경험하는 사람에 의해 결코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가 넓고 연상적이며 가능성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약하고 나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나중에야 보거나 전혀 보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연결 속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의 정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이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풍부하고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모든 물건에는 역사, 감정적 공명,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당신에게는 창의성, 기억,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세심하게 큐레이팅된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심리적으로 보헤미안 공간에 끌리는 사람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적 호기심, 감정적 깊이, 미적 감수성, 그리고 모호함에 대한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설명되거나 분류되거나 단순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미스터리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잡성을 용납합니다. 당신은 많은 질문에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창의성은 하나의 상자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당신이 말하는 방식,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할 요소들을 결합하여 어쨌든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 이것이 당신의 모국어입니다. 공간에 겹겹이 쌓인 특성은 당신의 심리적 깊이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단순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의도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석적이면서 예술적이고 내성적이면서 표현적이며 장난기 있으면서 진지하며 종종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좁은 성격 범주에 자신을 맞추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식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무균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유기적인 지저분함, 직선을 따르지 않는 성장을 원합니다. 식물은 당신에게 아름다움이 혼돈에서 나타나며 삶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번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과의 관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른 순간, 당신의 다른 버전, 다른 발견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공간은 살아있는 자서전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합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그 안에 가두지 않고 현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큐레이팅하는 대신 축적합니다. 때때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때때로 보통 당신에게 활력을 주던 풍요로움이 당신조차 압도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만든 층들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방이 당신을 먼저 불렀다면 당신은 창의적인 확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들이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여러 방향으로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미니멀리스트 방은 당신을 굶주리게 할 것입니다. 빈 공간은 당신의 상상력이 먹이로 삼는 바로 그 입력들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시각적 자극, 질감, 다양성, 감각적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풍요로움에서 에너지를 얻고 연결을 통해 의미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공간이 너무 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압도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풍요로움은 과잉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잡성은 혼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순화를 거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풍요로움과 일치하는 외부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선택에는 당신이 최근에 왜 그렇게 흩어져 있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왜 그 느낌이 결점이 아니라 신호인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인더스트리얼 로프트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았다면 노출된 벽돌, 보이는 파이프, 콘크리트 바닥, 철골 빔, 정직하고 미완성으로 남겨진 원자재, 높이와 공기가 있는 개방된 공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정신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은 연기하고 아닌 척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자신을 다듬는 것에 지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형태는 그들의 내면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죠. 당신은 외모, 큐레이팅된 정체성, 그리고 진짜이기보다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라는 조용한 압력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거의 모든 것보다 진정성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당신은 거짓을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에너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심이라고 보는 곳에서 당신은 연기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예외적으로 통찰력 있게 만들지만 또한 사회적 게임, 잡담, 그리고 진정한 연결보다는 의무에 기반한 관계를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프트에 노출된 구조는 당신의 심리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기반 시설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표면이 아닌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이프, 벽돌, 마모, 당신의 강점과 한계, 당신의 성공과 실패, 당신의 세련됨과 거친 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강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나침반,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성공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사회가 보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로프트의 높이와 개방성은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감정적 자유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갇히거나 관리되거나 미묘하게 통제되는 느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두려움에 의해 부과된 인위적인 제약 없이 생각하고 숨쉬고 성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식이 아니라 기능이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벌어야 합니다. 규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항상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속되는 전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작동하는 것만 남기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신성하더라도 버립니다. 취약성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날것의 미완성 미학은 감정적인 갑옷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는 세련된 외관을 유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며 하이라이트 릴보다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넓이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소수의 관계, 높은 품질, 진정한 연결. 하지만 이 독립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때로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거절합니다. 때때로 당신의 진정성에 대한 기준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실제로 필요한 것이 공동체일 때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인더스트리얼 로프트는 또한 당신의 과거와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합합니다. 오래된 벽돌처럼 당신의 역사는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개성을 더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구조로서 보이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이 공간이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더 완전히 주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잘못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방의 메시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높은 기준은 판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기가 아닌 진실에 기반한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의 기초입니다. 한 방이 남았습니다. 개성이나 문화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방입니다. 만약 자연 통합형 방이 당신을 불렀다면 안과 밖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공간,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모든 것을 자연광으로 가득 채우는 공간, 식물이 장식이 아니라 공동 거주자인 공간, 나무와 돌이 합성 재료를 대체하고 공기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정신은 스타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귀환을 찾고 있습니다. 리듬으로의 귀환, 호흡으로의 귀환, 현대생활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로의 귀환. 이 방은 종종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현대 세계가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빠르며 인간의 신경계가 진화해온 생물학적 현실과 너무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끝없는 인위적인 스케줄 대신 일주기 리듬으로, 영원한 동일성 대신 계절적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만 소비하는 대신 당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키우는 것으로 힘없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자연 시스템의 조용한 지성으로 당신의 신경계는 진짜 입력을 갈망합니다. 화면의 빛이 아닌 실제 햇빛, 합성 공기가 아닌 산소를 생산하는 살아있는 식물, 완벽한 기하학이 아닌 불규칙한 자연 패턴, 자극하기보다는 조절하는 소리인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표현입니다. 이 공간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높은 바이오필리아, 즉 다른 생명체와 연결되려는 타고난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선호가 아닙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균형, 그리고 신체적 안녕은 당신이 자연 환경과 얼마나 많은 접촉을 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안과 밖의 흐릿한 경계는 당신의 심리적 방향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고립되거나 분리된 존재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호 연결, 원인과 결과, 시스템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확한 생태학적 인식입니다. 식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양육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단지 생명을 관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보살핌 덕분에 무언가가 번성할 때 당신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식물이 힘들어할 때 당신은 내면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식물이 번성할 때 당신 자신의 정신이 안정됩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자연광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에게는 문자 그대로든 감정적으로든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비밀, 억압 또는 인위적인 어둠 속에서 잘 기능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물이 보이고 정직하고 빛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찰력 있고 진실지향적으로 만들지만 때로는 즉시 명확하지 않은 필요한 그림자, 휴식 또는 복잡함의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선호는 또한 당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소비주의, 그 자체를 위한 축적, 그리고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파괴를 요구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상적인 행동을 더 깊은 가치관과 일치시키는 삶의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소리, 즉 물 장식, 풍경, 움직이는 나뭇잎은 미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합니다. 기계 소음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소리는 당신을 압도합니다.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사운드스케이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은 당신을 육체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창문 없는 사무실 건물, 재활용 공기가 있는 쇼핑센터, 녹지 공간이 최소화된 도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필요를 비현실적이거나 낭만적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오해받는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과정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 면역기능 장애, 그리고 어떤 물질적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 만약 이 방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기억의 단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계가 아닌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당신이 생태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당신의 안녕이 살아있는 시스템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공간의 메시지는 고대적이면서도 시급합니다. 자연에 대한 당신의 필요는 방종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의 당신의 불편함은 부적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초의 인간 이래로 존재해온 부름을 듣고 있으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이 네 개의 방 각각은 인테리어 스타일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심리적인 초상화이며 당신의 무의식이 현재 의미를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냅샷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신경계가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 정신의 어떤 부분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어떤 측면이 완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압도감으로부터의 긴급한 안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본성이 풍부한 감각적 입력과
겹겹이 쌓인 복잡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헤미안의 풍요로움 쪽으로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기를 그만두고 외모보다는 진실로부터 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의 진정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유기적인 연결로 다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 통합형 공간을 따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끌림, 직감, 신체적 감각, 그리고 합리적인 분석을 완전히 우회하는 감정적 공명을 통해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말보다 깊게, 그리고 의식적인 선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한 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당신 삶의 다른 시점에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조절하고 성장하기 위해 다른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미니멀리스트의 명료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계절에는 보헤미안의 풍요로움, 나중에는 인더스트리얼의 진실, 결국에는 자연과의 깊은 재연결, 때때로 한 방은 당신이 무시해왔던 것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감히 존중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한 언어를 갖기 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에 억지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지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정신과 함께 작동하거나 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공간을 통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반영할 뿐입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이 이 통찰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집 전체를 다시 디자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급격한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단순함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3가지를 제거하세요. 만약 당신에게 풍요로움이 필요하다면 질감이나 색상을 추가하세요. 만약 당신에게 진정성이 필요하다면 당신 자신의 진짜 한 부분을 숨기는 것을 멈추세요. 만약 당신에게 자연이 필요하다면 살아있는 요소를 들여오거나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진실을 향한 작은 움직임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공간적 선호는 메시지이며 초대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는 당신의 무의식으로부터의 부드러운 주장입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세요. 어떤 방이 당신을 선택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본능, 세상에 존재하는 그들의 방식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용히라도 당신의 진실을 이름 붙이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이 탐험이 공감되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전체 존재를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패턴 속으로 정기적으로 뛰어들어 인식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환경이 결코 옳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이것을 공유하세요. 때때로 문제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내내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시간입니다.